자, 제 유튜브에 그나마 좀 온건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도 미국 대선은 끝났다. 그래서 황 소장이 계속 미국 대선의 해리스 승리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트럼프 당선을 전제로 해서 한국이 미국의 이 변화하는 경제 안보 정책을 갖다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면 된다. 또 어떤 자들은 그렇게 대응하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안 올 건데 왜 자꾸 트럼프가 위험하다고 하느냐. 죽은 자식 뭐 만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너무 무식해서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트럼프 캠프에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끈을 안 댔겠습니까? 해리스 트럼프 캠프에 다 뒤로 끈을 떼려고 했고, 거기는 아마 한국의 재벌이나 돈 많은 이 세력들이 이제 스폰서도 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요, 정권은 지금 미국 대선의 향배에 따라가 양쪽에 끈을 대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또 미국에서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로비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은요, 지금 미국 대선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죽고 살고 생사가 엇갈리는데, 요 근래 투자한 돈만 반도체, 자동차 등 66조라는데, 그런데 미국에 투자할 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에 의해서 보조금 받고 특혜 받을 거라고 했는데 이걸 다 트럼프가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지요.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문제,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것도 관세가 올라서 문제.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선 향배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갈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이요, 한국 기업들 들으라고 반도체 기업에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기업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들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세울 건데 보조금을 왜 주냐? 자, 그래서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경쟁력이 딸리니까 이제 미국 내에 빌면서 기어 들어와서 공장을 알아서 지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등 반도체 기업들이 매우 부자인데, 자, 그들이 자기 사업의 95%를 훔쳤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이 반도체법, 칩스법이 너무 나쁜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는 데마다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칩스 보조금이라는 것은 미국 정부의 실사를 거쳐서 지급되는 후불제인데, 자, 지난해 이미 애리조나에 공장 시험 가동을 한 대만계 TSMC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각각 오리건, 텍사스,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는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영향이 크게 미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이 지금까지 TSMC가 있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에도 대만이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미국이 보호해 줄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 말하는 걸 보면 대만의 TSMC 반도체를 그냥 발톱에 때만도 안 여기기 때문에 지금 대만 전체가 공포에 빠져들었다. 자,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보조금 64억 달러를, 즉 9조 원을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기지를 짓기로 했는데 청당 공정 고객을 아직 확보도 하지 못했고 막대한 투자는 지속되면서 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자, SK 하이닉스는 보조금 6,200억을 약속받았지만은 이 HBM 메모리 후발주자인 미국의 마이크론은 칩스법으로 지금 SK에 비해 14배 많은 보조금 8조 4천억을 손에 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법이 한국 반도체 회사의 점유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한국의 점유율이 31에서 9로 내려가고 미국 첨단 반도체 공장의 점유율이 0에서 28%로 급증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당장에는 보조금 준다니까 미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을 짓지만은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 안보적 위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미국에 로비를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십니까? 특히요, 바이든 진영, 해리스 진영은 모를까? 트럼프 진영에서는 우리가 로비할 수 있는 라인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가요, 과거 자기 일기 때 뭐 틸러슨 국무라든지 그 다음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리고 맥마스터 NSC 보좌관이라든지 볼턴 보좌관이라든지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그나마 안정적인 어른들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이번에 완전히 배제했어요. 그래서 펜스 부통령도 이번에 경선에 나왔다가 조기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트럼프가 대선 막바지까지 자기하고 최종적으로 견주었던 헤일리도 지금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잇는 공화당의 세력들을 다 배제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딕 체니와 그 딸 리즈 체니가 지금 해리스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통 가문 출신들이 전부 지금 트럼프를 멀리하고 있어요. 고 맥케인 후보 부인도 지금 멀리하죠. 그 다음에 롬니 2012년에 대선 후보였던 롬니 척도 지금 정계 은퇴하고 트럼프 근처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레이건 이후에 미국을 지배해온 공화당 주류들이 전부 트럼프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국 인맥들도 네오콘이라고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급이 되지 못하던 여태까지 한국에서 알지 못하던 그야말로 덮보잡들이 지금 옆에 다 메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접근이 잘 안 되고 그나마 트럼프 측근이라고 자칭해가지고 떠들던 자들은 전부 한국 같은 로비하려고 하는 나라에 돈을 빼묻는 사기꾼 비슷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심지어 헤리티지 재단도 자기들이 뭐 트럼프의 아젠다를 만들고 하지만 트럼프하고 가깝지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가족과 자기 측근 중심으로 덮보잡들을 내각에 올리면서 끌고 갈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 봤자 자, 미국은 보통 12월 15일 정도 되면 다 휴가에 가버려서 사람이 없습니다. 1월 중순까지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트럼프가 철저히 장막을 친 채 안보 경제 분야의 참모들을요. 그야말로 예측 불능의 사람들을 심을 거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과연 한국에서 노력해서 트럼프 진영을 설득하고 대응 전략을 만든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트럼프가 2016년에 되었을 때 그때 1월 달인가요? 홍석현이가 트럼프 진영에 끈대려고 만나기로 해서 트럼프 타워에 갔지만은 못 만났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갖고 덤벼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찍어놓고 씹어대고 있는 마당에서 트럼프가 되면 전 세계적인 경제 안보의 위기가 올 거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거고 대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폐쇄적인 고립주의 경제 정책으로요. 그래서 말은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비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김대중 칼럼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코리안 대리전쟁이 일어나니까 트럼프 재집권하면 지금 전 전선이 올스톱에서 사실상 러시아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패배가 임박한데 여기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 심리전이나 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같은 사람도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기정사실화하고 또 트럼프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크라이나 패배로 귀결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과거에 문재인이 미북 대화에
일정하게 신마리도 마련하고 하면서 미국을 설득했지만 나중에 트럼프가요 싱가포르에서 문재인을 배제했고 하노이 때도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불신받고 찍힌 나라에는 거의 끈을 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말이 트럼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설득하면 된다. 또 트럼프에 대한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도 좀 올려줘야 된다. 뭐 그러고 적당히 합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트럼프라는 자의 특징이 일기에서 자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 이 관세를 철저하게 미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완전히 앙심을 품고 있어요. 트럼프 주변에 있는 합리적인 참모들이 말리는 바람에 못했다. 이기에 자기가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세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거기에 합리적인 대응이나 끈을 댈 수 있는가? 전부 헛일입니다.